자, 우선 첫 번째, 이걸 만족하래. 그럼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6a 빼기 1은 b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b제곱 플러스 6b 빼기 1은 a가 됩니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빼볼게. 빼면 여기 상수항 쪽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럼 합차로 묶일 수 있겠다.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은 6으로 묶이면서 a-b. 자, b 빼기 a네요.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b.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a랑 b가 다르다라는 보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은 거야? 나눠도 괜찮은 거야. 원래 막 나누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a 빼기 b가 0이 아니야 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눠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나면 이쪽에 남는 게 누구야? a 플러스 b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 즉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더해봐. 그럼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b지. 근데 a 플러스 b를 알았잖아. 얼마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2인가? 난 더하고 있어요. 이건가? 더하고 있어요. 그럼 요건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맞을까? 그냥 다시 뭐 더하고 빼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거야. 이겁니다. 이거. 얘가 그래서 말뜻이 뭔데? 이거의 말뜻이 뭐죠? 아직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a, b를 지난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 fx에는 몇 콤마 몇도 있어요? b, a도 있다는 뜻이야. 맞죠? 근데 이건 조금 유명한 상태거든요. 유명한 구조야. a, b를 지나요? b, a를 지나요. 와, 우리 이거 많이 했었다. 둘이 뭐 한 거야? 그치? y는 x 대칭한 거지. y는 x 대칭한 거거든요. 이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점을 이어준 기울기는요. 그냥 얼마야? 그냥 항상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렇잖아요. x증가량 y증가량 계산해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내가 a, b랑 b, a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a, b, b, a 이렇게 있는 거야. a, b, b, a. 그렇잖아. 실제로 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a, b라고 할게요. 여기를 b, a라고 할게요. 두 점 지나잖아.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특징은 또 뭐가 있었지? 합이 일정했었지. 이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합이 그냥 다 a 플러스 b인 거야. 이거는 관계식이라며. 어떤 관계야? x랑 y의 합이 일정합니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아하 여기 a 플러스 b구나. 자, 등장인물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등장인물이 두 개야. fx랑 gx. 이거 gx라고 할게. gx. 그럼 너네들의 무엇이? 교점을 찾아봤더니 x 값이 누구랑 누구야? a랑 b죠. 아, 너희 두근이 a랑 b구나 라고 이제 독해가 되셔야 돼.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다 a 넣어봐봐. a는 얼마가 나오죠? b가 나오는 게 맞지? 여기 나온다고. b를 넣어보세요. b를 넣으면 누구 나오지? a 나오지.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 fx에다가 저거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대입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6x인데 여기는 빼기 x가 이항시켜서 몇 x가 돼요? 7x가 되죠. 그 다음 빼기 1, 얘 이항시키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죠.
자, 너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라고? A랑 B래.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근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합과 곱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7. 아, 이게 마이너스 7이었구나.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인 거야? 6이요. 이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건데? x제곱 플러스 7x 여기가 지금 빼기 7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6은 0이니까 실제로 두근도 나오지. 마이너스 1과 6이었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요걸 조금 더 추천해. 요 관점이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공수원에서 뭐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잘 세팅해 놓으면은 이런 거 풀 때도 또 부드럽게 풀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이거 풀러 가요. 이제 풀러 갑니다. 뭐야?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구조죠. 네가 S의 원소면 너도 원소야. 그러면 뭔가가 원소면 너도 원소고 너도 원소고 너도 원소고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얘는요 딱 원소가 몇 개만 있었으면 좋겠대. 알파랑 베타 딱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뻗어나가지 말란 뜻이야. 여기서 얘가 뻗어나가는데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원소가 세 개가 되는 거니까. 됐을까? 자, 원소가 몇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죠?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려면요. 아까처럼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새로운 원소가 더 생기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가 나오는 거야.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게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5가 원소야. 근데 여기다 5를 넣으면 다시 누가 나와? 5가 나오지. 그럼 5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원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여기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알파 넣어서 알파 나오고 베타 넣어서 베타 나와.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소가 안 생기겠지.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알파를 넣었는데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소 베타가 나왔어. 근데 원소가 딱 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알파로 돌아오는 구조면 여전히 이때도 원소가 몇 개로 딱 끝나버려요. 두 개로 딱 끝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이 이제 뭐냐? 알파 넣었을 때 알파 나오란 뜻이지.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와야 돼. 내가 여기 알파 넣었어. 그럼 얘도 누구도 하고? 얘도 알파란 뜻이지. 얘도 알파였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인 거야. 이해갔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2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는 0이어서 그렇구나. 알파가 얼마랑?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와. 괜찮지 이러면. 그럼 알파가 빼기 1이면 베타가 2면 되는 거야. 뭐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됐죠? 가족권 때문에 이거 빼래.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는데 가족권 때문에 요건 아니래. 이해 갔을까? 그럼 이제 어디서 찾으란 뜻이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찾으란 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찾으래. 그 말은 알파를 넣어서 베타가 되는 거고 이 베타가 다시 누가 되게? 알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얘가 알파면 얘가 누구란 뜻이야? 베타입니다. 뭐 이 뜻인 거지. 그러면은 x에다가 알파를 넣었으니까 얘가 베타입니다. 그리고 누죠? 베타 넣었을 때 이제 누가 돼야 돼? 알파입니다. 요거 해주면 돼. 그러니까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여기까지 막 했더라. 잘했어. 첫 번째 것도 확인한 친구 있고 두 번째 것도 막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거 하다가 이제 계산이 막 폭탄하는 거지 막. 그래서 내가 이래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야. 한번 잘 해놓으면 추후에도 계속 보여. 자, 내가 만약에 이쪽을 이러고 했잖아. 요걸 내가 잠깐 요거를 잠깐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말이 뭐니? 요거는 f 알파가 베타란 뜻이고요. 이거는 얘는 x자리에 지금 누굴 대입한 거야? 베타를 대입한 거지. 그럼 베타를 대입했을 때 누구다? 알파구나.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양변에 얘 곱하고 정리해. 양변에 얘 곱하고 정리해도 돼. 근데 그 계산이 막 이러고 있을 거거든.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한번 보는 거지. 제가 하고 있나? 계산 지주가 열심히 해주고 있나? 한번 체크도 해보고. 아,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너희도 그런 거 아니야. 하기 싫으니까 이제 나 기다린 거지 뭘. 볼게요. 이게 뭐라고? 이 구조가 뭐라고? fx는 빼기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예요, 이거. 뭔데? 2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 넣어봐. 그럼 쟤 나온다고. 여기다가 베타 넣어봐. 쟤 나온다고. 그리고 실제로 양변에 내가 지금 2x 빼기를 곱하잖아요. 그 무슨 일이 발생하지요?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외의 다른 근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끝이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요거 곱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쟤를 이항시키니까 몇 x제곱이 되겠어요? 3x제곱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x쪽이 없어요.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얘랑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항시키면 어찌 되나요? 마이너스 2배의 그냥 써야지. 암산이 안 되니까 2알파 2베타 플러스 1x. 와, 이제 암산이 안 되는데? 아니, 맞는데. 아, 맞네. 플러스 1x.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볼게요. 얘랑 곱하고 이항시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빵. 요거겠다. 다시 아니면 어떡하지? 맞겠지 뭐. 자, 너의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계수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말이야. 두근의 합 써주면 된다. 두근의 합. 그럼 3분의 뭐가 되는 거죠? 2알파 2베타 빼기 1. 맞죠? 틀리면 알려줘야 돼. 그리고 두근의 곱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양변에 3을 곱하고 처리하면 여기서 양변에 3 곱하고 이항시켜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나? 아, 틀렸어? 어. 아, 여기 빼기야. 고마워, 빼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1이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것도 1이 되는 거지. 와, 반갑다. 아, 반갑다. 그럼 결국 뭐야? 합과 곱이 제시됐으니까 알파랑 베타의 정체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네. 이거 진짜 공소에서 줄기차게 했었던 거네. 이거 뭐죠? x3승은 마이너스 1 있죠. 이거의 허근에 대한 얘기네.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 바 했던 거 기억나? 그게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알파랑 베타는 사실 둘이 무슨 관계였던 거야? 야, 이거 실계수 허근이네. 그럼 얘들은 켤레 복소수였던 거야. 켤레 복소수. 그럼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이건 당연히 암기를 하셨어야 돼요. 오메가 3승, 오메가 바의 3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뭐, 다 나오네, 여기 1.
오메가 바 1. 그리고 이것도 난 기억을 하길 바래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증명도 되게 간단해. 증명 간단해. 여기다 양변에다가 오메가 제곱 곱하면 돼. 양변에 누구 곱한다고? 오메가 제곱 해보세요. 그럼 얘가 탁 하고 나와, 얘네들이. 양변에 오메가 제곱 곱해봐. 양변에 오메가 바 제곱을 곱해봐. 그럼 얘네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해볼게. 얘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아, 미안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너는 다시 뭐야? 마이너스 켤레.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켤레야. 그래? 아, 그래? 아,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네. 그 답이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입니다. 분명히 이 디자인을 가진 집합은 몇 개고 몇 개고 뻗어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몇 개가 뻗어나갈지 몰라. 근데 저렇게 딱 막아버렸지. 몇 개로? 딱 2개였으면 좋겠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가족권을 빼버려. 그럼 답이 두 쪽이 나오는 거지.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쪽에서는 1 나온 거고 만약에 여기였으면 그때는 얘가 알파 베타들인 거 아니야. 그럼 5승하고 5승하면 두 번째 답은 얼마겠어요? 31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 이게 없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